2019년 9월 28일 역대급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날짜가 대신 대변해줍니다. 28일. 이 촛불 집회가 있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 발언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지시를 내립니다. 이 돌아간 사항이 매우 재밌습니다. 윤석열 검사의 검찰개혁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라는 공식 발언은 짜장 한식 논란 다음으로 웃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의 발언이 왜 웃긴 건지, 그리고 이번 촛불이 역대급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입니다. 검찰 조직의 짱입니다. 근데 그래봤자 검사예요. 그의 영향력은 검찰 내부에만 허용된 거지 검찰 밖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검사의 발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개혁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이 말이 무척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완성된 문장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미완성의 문장으로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은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촛불 시위를 향해서 200만 명이나 오시면 좀 무서우니까 그만 좀 오시라는 뜻으로 한 거고요. 이 발언의 숨겨진 주어는 검찰개혁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입니다. 내가. 검찰개혁은 검찰인 내가 할 테니까 정부는 손 떼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찰은 정부의 개입 없이 검찰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주어떼기 기술을 어디서 배워와서 쓴 거예요. 청와대와 법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이 검찰개혁하겠다는 말은 검찰 건드리지 말라는 선전포고입니다. 막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개혁하겠다는 발언 뒤에 붙인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건 촛불 시위하는 국민을 이해하는 척 언론 플레이한 겁니다. 검찰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니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할 일 하면 되는 사람이 국민을 말하는 건 정치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신을 반대하는 쪽을 바라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촛불 시위 한가운데 윤석열 지지 집회가 애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를 지지하는 집회 사람들을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겁니다. 촛불 집회는 윤석열 사퇴하고 짜장집이나 차리라는데 그 뜻을 받들겠다고 한 거면 바로 옷 벗고 성렬각을 차렸어야죠. 아니면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해야 했습니다. 이건 일부러 애매하게 말한 겁니다. 촛불 시위하는 시민에게 말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 고맙다고 검사가 정치질하는 겁니다. 꾼이 아주 대선하게 크신 분이에요. 국민의 뜻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촛불 시위를 더 오시면 무섭기도 하고 평검사와 판사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애매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한 발언을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윤석열 지지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내가 하겠다. 윤석열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주어를 전부 빼고 말하니까 이상한 말처럼 보였지만 주어를 찾아주면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검찰개혁에 반대하던 검찰의 입장과 똑같으면서 덧붙여서 정치적인 발언까지 하는 더 완벽한 정치검찰입니다. 웃기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에 직접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을 명령하자 바로 저녁에 채널A에 검찰발 가짜뉴스를 뿌립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서 신고놀이와 함께 좋은뉴스 공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뉴스 공유놀이 카톡방은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해놓을게요. 정경심 교수님은 바로 페북에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해명하셨습니다. 이제 검찰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깡패처럼 보입니다. 깡패는 무섭습니다. 깡패는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깊숙한 곳에서 촛불이 일어납니다. 503 전부 때 하도 시위를 탄압해서 이런 방식으로 명동 길거리에 게릴라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실패했습니다. 도로 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대정부 질의 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수사 대상인 장관이 일개 검사에게 갑질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꺼낸 비장의 카드였는데 이 발언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을 열받게 합니다. 전화는 정경심 교수님이 하신 거였고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정 교수님이 쓰러지시면서 전화를 검사가 넘겨받았고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통화한 겁니다. 통화 내용은 남편으로서 쓰러진 부인의
본인에 대한 걱정이 전부였고 119를 불러야 될 정도로 심각했지만 압수수색은 11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짜장인지 한식인지 알게 모인 식사를 시켜 먹었다고 하니까 이건 장관이고 뭐고를 떠나서 정말로 인륜의 문제로 국민에게 인식된 겁니다. 게다가 조국 장관이 늦은 밤 지대 따님의 생일 케이크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을 중앙일보에서 보도하면서 이건 권력자가 아닌 한 가정을 파탄시키려는 깡패 같은 검찰의 행동 자체와 그걸 옹호하는 언론 그리고 거기에 한 숟갈 얹는 자유한국당의 행패에 당하는 조국 장관의 어깨가 그냥 평범한 가장처럼 보인 겁니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단단한 용기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11시간 압수수색 중 식사를 시켜 먹은 검찰의 대단한 마인드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계속 검찰로서 특권을 과시해 주시라. 우리도 계속 촛불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고아이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